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언어의 암호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고대의 왕과 용, 심지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비밀의 열쇠가 있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오래전에 공유했던 숨겨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부터 함께 넘겨보시죠. 자, 용, 왕, 그리고 산꼭대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이게 꼭 수수께끼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사실 이 개념들은 아주 오래전 바다를 건너간 하나의 강력한 뿌리 단어에서 모두 시작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차근차근 파고 들어볼까요? 그 시작은 바로 용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용을 미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진 말이 있었어요. 바로 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 속에 용이 가진 본질적인 힘, 즉 물의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고대의 사람들한테 물은 곧 생명, 그 자체였잖아요. 그리고 용은 그 물을 가스리는 신이었고요. 그러니까 무르라는 한 단어가 용이자 동시에 물을 의미했던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미르 또는 무르라는 말이 일본어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언어에는 일정한 변화 규칙이 있거든요. 당시 한국어의 리을 받침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지읒, 즉, 즈 소리로 바뀌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르가 뭐가 됐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날 일본에서 물을 뜻하는 단어, 미즈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용과 물이었죠. 이제 두 번째 단서를 따라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신적인 존재에서 가장 높은 곳, 즉 으뜸 또는 최고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은 머리죠.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은 산마루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지위나 존재의 최고를 이룰 때 마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머리, 마루, 마라. 어떠세요? 소리가 굉장히 비슷하죠? 다 같은 토리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으뜸이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들도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일본어에는 우리말에 어 발음이 없어서요. 이게 종종 오 발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신이 머무는 신성하고 높은 숲, 즉 모리가 됐고요. 마루나 마라는 완벽함을 뜻하는 마루, 또 높은 사람인 귀족을 부르는 칭호 마로 같은 단어로 남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물을 다스리는 용을 뜻하는 뿌리 하나, 그리고 가장 높은 으뜸을 뜻하는 뿌리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미스터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 가지 단서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열쇠는 바로 고대 왕국 백제의 왕을 부르던 아주 독특한 칭호에 있습니다. 그 칭호는 바로 어라하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보편적인 언어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머니라는 단어가 발음하기 어려워서 엄마, 나, 마마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라하라는 말에서 약하게 발음되는 첫 글자 어를 자연스럽게 빼고 나면 어떤 단어가 남죠? 바로 마라하가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백제 왕의 칭호 어라하는 사실 마라하, 즉 으뜸 가는 머리,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아까 살펴봤던 마라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왕을 부르는 칭호가 마라, 그리고 용을 뜻하는 단어도 마라 또는 그와 뿌리가 같은 미르. 이건 단순히 왕이 용처럼 위대하다는 비유가 아니에요. 언어 그 자체에서, 개념 그 자체에서 왕이 곧 용이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미르, 무르는 용과 물을 뜻했고 일본으로 건너가 미즈, 즉 물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꼭대기라는 의미에서 신성한 숲, 모리가 되었고요. 으뜸을 뜻하던 마라, 마루는 귀족을 뜻하는 마로, 나, 완벽함을 뜻하는 마루가 되었죠. 그리고 그 정점에 왕의 칭호, 어라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저 그럴듯한 추측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계관을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물적 증거가 바로 백제시대 유물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이 향로의 가장 아랫부분을 보면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온 세상을 힘차게 떠받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왕이 곧 생명의 근원인 무루를 다스리는 용이자 세상의 으뜸, 마라라는 사상을 청동에 그대로 새겨넣은 완벽한 증거인 셈이죠. 바로 이 깊고 오래된 언어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왕의 얼굴을 용안, 왕의 옷을 용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었던 거죠. 단어의 소리 그 자체에 왕은 용이다 라는 정체성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결국 미르, 즉 용은 생명의 근원인 물, 미즈가 되었고요. 머리는 신이 사는 높은 숲, 모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으뜸을 뜻하던 마루는 일본 문화 속에서 완벽함, 마루와 귀족, 마로의 상징으로 살아남았죠. 이처럼 언어는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말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